안녕하세요. 달콤한 국어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6일 실시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작자 미상의 고전산문 진성운전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이 작품이 6월 달에 모의고사 쳤었죠. 고2 지문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분석 작업도 하고 다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맞을 겁니다. 고2 6월에 출제가 되었던 작품인데 당연히 수록 부분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고전 산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서사갈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착한 놈과 나쁜 놈, 긍정적 인물, 아무래도 주인공이 되겠죠. 그리고 나쁜 놈,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읽어 내려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니까 진성운전이니까 전자 빼면 홍길동 전 할 때 전자 빼면 홍길동이 주인공인 것처럼 여기 있는 진성운이 주인공이고,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얘가 긍정적 인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파악을 해놓고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는 주인공이죠. 항록을 데리고, 여기서 주인공의 조력자라고 제가 미리 적어 놓았지만 이것은 제가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처음 읽었을 때는 정확하게 얘가 조력자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력자입니다. 을 데리고 광주로 향하여 공간의 이동이 있죠. 어디서 출발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주로 향하여 가다가 윤승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인물입니다. 야간 도주, 나쁜 짓을 해서 도망을 간 건지 착한 인물인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도망을 간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야반 도주를 했고, 똑같은 말입니다. 야간 도주나 야반 도주나 하였다는 말을 듣고 놀라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이놈이 나쁜 놈이 새끼가 어디로 갔지 라고 하면 윤승지 댁이 나쁜 놈이 될 거고, 분명히 태우 유경만의 해를 입었구나. 아,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유경만이 나쁘고 윤승지 댁이 착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하였다. 계속해서 중원을 향하여 가다가 광주를 거쳐서 어디로 가죠? 중원으로 가죠. 향하여 가다가 계량 월낙점이라 하는 주점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누가? 성운이. 그 주점 사람이 모두 탄식하며 말하기를, 주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세상 천하에 불쌍한 사람도 많구나. 누구를 말하는 거지? 하거늘 성운이 이상히 여겨 묻기를, 누가 그렇게 불쌍합니까? 라고 하니까 황도에,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황도에 진상서라, 진성운이라고 했었죠? 성이 똑같으니까 아들 아니면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한 가족이 되겠죠. 어찌되었건 진상서라 하는 사람이 강남으로 귀양 갔는데 진상서는 귀양지에서 죽어버리고 그 아들이 성묘 갔다가 붙들리어 황도로 올라갔다. 이래서 불쌍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성운이 그 말을 듣고 대경질색, 몹시 놀라서 대경실색이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물었다. 언제쯤 이곳으로 지나갔느냐? 찾아가기 위한 거죠. 찾기 위함이죠. 자신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 날 저물 때 이곳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쫓아가면 찾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답하였다. 성운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야겠다 싶어 라고 진성운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당연히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항록을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긍정적 인물 조력자 맞습니다. 급히 쫓아갔다. 일주일을 쫓아, 어제 갔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을 쫓아 옹주 경수물가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이때 강남골 하인이 성운에게 하인들이 진상서의 아들을 결박하여 가지고 방금 물을 건너갔다고 알려주었다. 성운이 급히 쫓아가 붙들고 보니 결박된 사람이 누이인 성희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자, 생김새는 비슷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성의인 줄, 즉 누이인 줄은 알지 못하고 우선 마음이 편치 않아 급히 달려들어 결박한 것을 풀어주었다. 그 하인이 호령하며 끌고 갔던 결박하여 데리고 가고 있던 그 하인이 호령하며 어떤 놈이기에 나라 죄인을 임의대로 풀어놓느냐? 라고 호령을 했는데 능력 모르고 있죠? 치려고 하자 성운이 분개하여 칼을 빼들고 그 하인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성운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운이 진소저 앞에 나아가니 진소저와 연향은 정신이 아득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다가 정신을 겨우 차렸다. 진소저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 어릴 적 성운의 얼굴이 자라서도 명백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진소저가 누이이고 동생을 만난 거죠. 동생을 알아본 거죠. 소저가 놀라 성운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성운이냐 아니냐 내가 네 누이라. 이렇게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장면 하였다. 성운 또한 그 말을 듣고 연달아 방성통곡하며 말하기를 누님아 이렇게 만났습니다. 별 내용, 특별한 내용, 어려운 내용은 없죠. 실과 같은 목숨이 하늘에 도달하여 둘이 무수히 통곡하는데 자 여기 부분 출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지만 실과 같은 목숨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과 같은 목숨은 성운과 누님 둘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도달하여 둘이 통곡을 하는 건 둘이 위험한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향이 또한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주변 인물들의 심리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성운의 소매를 잡고 슬피 통곡하니 산천과 초목이 함께 슬퍼하는 듯 하였다라고 누구의 생각, 서술자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중력 부분의 줄거리. 자, 이렇게 가족을 제외했는데 연나라 적국 마이너스 나쁜 놈 계속 나오고 있죠. 황제에게 군사를 받은 유경만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다. 진성우는 아까 조력자 항록과 전쟁에 참가하고 정확하게 순경과 호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진성우와 함께 연나라에 맞서 싸우는 것이니까 부정적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밤 190리를 달려 상산 땅에 다다르니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왔다. 성운과 순경이 진성운과 여기 있는 순경이 백마산에 올라가 형세를 살펴보니 연나라 군사가 평원 광야에 빈대없이 가득하였다. 자, 성운이 그대가 서편으로 쳐들어가면 나는 동편으로 쳐들어가리라 라고 형세를 살피고 계획을 주도 면밀하고 침착하게 짠 것이죠. 하고는 말을 달려 적진중에 들어가 적진 장조를 해치고 3만여 겹 포위망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호원은 창을 들고 오는 창검을 맞고 섰는데 여기 있는 호원이죠. 동편으로 내성병력 같은 소리가 나더니 기치, 여기 이제 깃발 같은 건데 요런 어휘 같은 거는 몰라도 굳이 됩니다. 와 창검이 일시에 쓰러지고 제장과 군졸이 사면으로 분조하여 서로 밟혀 죽으며 군마의 시끄러운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답니다. 문득 이런 대장, 여기서는 진성운입니다. 장창을 비껴들고 나타났다. 호원이 황황 중에 살펴보니 수기의 글이 쓰였으되 대장군 대원수 진성운이라 하였다. 깜짝 놀라며 반겨 외쳤다. 살려주소서 하니 성운이 즉시 호원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문득 서편으로 풍진이 일어나더니 기치 창검이 또 일시 쓰러지며 이런 대장이 들어왔다. 아까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었던 누구죠? 순경이죠. 어찌 그리 더디 오는가 반가우며 하는 말이죠. 하였다. 성과 순경이 장수 3만여 겹을 해치고 나와 둘이서 백마산 위에 호원을 두고 다시 내려왔다. 성운과 순경이 말을 재촉하여 적진 중에 다시 들어 동서로 마구 치니 순식간에 400만 군조를 거의 모두 죽였다. 엄청난 비범한 능력이네요. 월성덕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탄식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월성덕은 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고 이에 공송걸과 유경만이 갈 바를 모르고 앉아 탄식하는데 이때 성과 순경이 장대에 올라 이 공송걸의 머리를 베어서는 깃대에 달고 군중을 호령하니 이러면 도망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유경만을 잡아다가 너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라고 과거 유경만의 잘못을 지적하고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3 지문치고는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이 조금 빠르게 파악이 되는 어렵지 않은 글이었고, 이렇게 밑에 작품 개관과 함께 전체 줄거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해와 감상 두 가지 정도도 함께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